과밀한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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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저희가 진짜 기본 개념부터 재무제표까지 짧은 시간 안에 기업 두 가지를 다 훑어드리고요. 또 유망한 업종과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제주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시대 개막, 저전력 반도체 핵심 기업 주목.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가 화두가 되면서 그 관련한 온 디바이스 AI 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제주 반도체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의 비즈니스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삼성전자가 내년도 이제 S24에다가 그 AI를 탑재한다고 좀 전해지면서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버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AI를 적용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지금 현재 칭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DDR이라는 그 저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대표 팹리스 기업으로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한 곳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빨리 저희가 매주 AI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퀄컴과 미디어텍의 5G IoT 칩셋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인증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재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5G, IoT 쪽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IoT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모든 가전을 AI로 연결하는 스마트싱이었나요? 초연결 시대 이런 것을 열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쪽으로 갔을 때도 그런 가전기기들에도 충분히 탑재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물론 삼성전자 가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렇게 열고 나면은 또 가전제품 팔려면은 그 밑에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성비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최근에 가전 쪽에 AI 기술이 탑재가 되는 게 업계에서는 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전기기들이 이제 성능 개선이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냉장고나 세탁기, 제습기 이런 것들 형태를 좀 바꿔가면서 위아래로 2층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신기술을 좀 창출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 기술이라는 신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신규 교체수를 좀 창출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그 AI 기능을 탑재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한 산업들이 확대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전까지 이런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서 관련한 수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반도체 가운데 하나인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리스 국내 대표 기업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가 실제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2000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 팹리스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도 확인을 해보고 주력 부문과 사업 부문별 매출까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저희한테는 조금 생소한 기업들이 고객사로 좀 있는데요. 네. 텔릿, 탈레스, 콘텔, 시에라 등이 좀 주요 고객사라고 합니다. 예. 통신 모듈에 좀 주로 채용되고 있는 LPDDR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 5G와 3월 인터넷, VR, XR, MR, 자율주행 차량,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전력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 그리고 이쪽으로 반도체 시장이 확장될수록 동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18년도부터 사실 복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사업이 한 1,373억 원 정도로 매출 비중 88%, 복권 사업 매출 187억 원으로 한 12%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꾸준히 연간 영업이익 한 200억 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퀀텀 점프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도 업황 반등 속에서 신규 수요를 조금 잘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퀄컴 인증 받은 건 네. 그 몇 년 전에 받은 거 아닌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왜 고객사로 퀄컴을 확보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주 반도체는 올해 역성장을 했는데 역성장의 요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무 상황과 내년 전망까지 알아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3분기 기준으로 봐도 매출액 395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한 9.3%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 1.6%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반도체 업황과도 뭐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객사에서 이제 책정하는 동사 판가가 조금 3분기에 일시적으로 인하가 되면서 마진에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 실적은 매출액 1,960억 원에 영업이익 192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한 10.8%, 영업이익은 31.9%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전방 산업인 그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다양한 영역들의 그런 재고가 좀 쌓인다거나 시장이 좀 부진한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일단 매출이 먼저 회복하는 추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는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영업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들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래서 올해 대비 19.1% 증가한 1,858억 원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9.1% 증가지만 영업이익은 77% 증가한 340억 원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8배 정도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주목받으면서 충분히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마진 사업으로 분류되는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도 한 12% 올해 좀 상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익 개선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한 1,900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부채가 347억 원 정도로 우량한 재무 구조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차입금이 195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유연 자산들 가지고 혹시나 반도체 업황 안 좋아서 잠깐 좀 이겨내야 하는 시기에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역성장하지만 내년에는 업황의 개선과 함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알아봤던 그 개념이죠. 저전력 반도체 LPDDR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실적의 성장세에 어떻게 또 기여를 할 것인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장점, 또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와의 연관성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응답 속도와 처리 속도를 가진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챗GPT나 기존의 대규모 거대 AI 언어 모델 등은 모두 클라우드에 좀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와의 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높은 수준의 AI 기술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신 연결이나 지연이 발생할 때는 이제 AI 성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챗GPT 유료 버전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답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미지 제작을 요청을 했을 때도 이제 꽤나 그 많은 원이 돌아가는 걸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 걸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제 로딩이 걸린다거나 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앞으로 어디에 AI 기술들이 탑재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연 속도는 좀 느려도 정확도가 더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정확 속도는 조금 떨어져도 일단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거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AI를 구동하기 때문에 뭐 이제 처리 속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저전력 고전압이 필요하다거나 다른 부분에서 뭐 전압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고성능 컴퓨팅 기능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동사같이 저전력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서 다른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걸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앞으로는 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개인화된 가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위해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될 텐데, 이때 이 온디바이스 AI가 빠른 처리 속도로 강점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이신데요. 그러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구현할 핵심 칩, 아까도 말씀드린 저전력 반도체 LPDDR, 자세한 설명과 동사의 기술력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동사 지금 말씀드렸던 LPDDR은 기존의 동사 제품 대비 처리 속도는 2배 정도 개선을 한 신제품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전력 소모량을 좀 최소화하는 기술을 좀 구현을 한 저전력 반도체로 전력 소모량을 좀 극소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휴대폰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쪽에 배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 성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충전을 또 너무 자주 해야 되는 그런 최근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퀄컴이 이제 스냅드래곤의 서밋 2023 행사를 진행한 후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끌고 가줘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안에서 증가하는 수요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업 부문 가운데서 주목할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저전력 반도체와 또 차량용 반도체일 텐데요. 앞으로 이 시장 전망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제주 반도체 이 기업 내에서 실적에 또 어떤 기여를 할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시장 규모는 이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외에 조금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실적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차량용, 전장용 반도체 매출입니다. 이쪽 매출 비중이 좀 빠르게 유의미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21년도에 한 4% 정도 매출 비중을 기록했었는데요. 2022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9%를 넘겼고, 그리고 올해는 12%까지도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은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제 제품 출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성장사 중에서 N사가 지금 당장 뭐 매출액이 거의 전무한데 시총을 한 3천억 넘게 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제 그 제품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한 2, 3년 정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한번 양산 들어가면 3년에서 5개년 정도 이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매출액이 가시화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수주받은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제품들 들어가기 시작했고, 들어가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고, 이쪽 들어갔는데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가전용이나 이런 것들보다 내구도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올해 12% 넘어갔는데요. 내년도 기존의 사업 부문들, 전방 시장들 업황 반등할 때 좀 수익성 개선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또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한 모델에 채택이 되면 납품하는 기간이 길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납품이 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 캐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캐파만 충분하다면 그만큼 성장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를 해보면서 주가 전망 해볼까요? 네, 일단 실적입니다. 올해가 한 190억 원대 영업이익이지만 내년도 340억 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가지는 않는다는 걸 최근에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라는 모멘텀 갖추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량용 반도체 매출비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투자 포인트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938원에 타겟퍼 8.7배 적용해서 8,16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상승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11월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11월에 95%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는 또 쉬어가면서 7,22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동아시아 유일 미국 FDA 실사 무결점 통과 100조 원 미국 화장품 시장 공략 본격화. 미국 내 화장품 제조 판매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 비즈니스 이슈 살펴볼게요. 네, 미국에서 이제 화장품 현대화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GMP 시설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제조 및 가공 시설, 그리고 제품 성분에 대한 등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에는 사실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반 화장품이나 뭐 스킨케어, 뭐 이제 마이크로 비드라는 것에까지 규정 준수가 필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미 GMP 규정을 준수한 시설을 확보를 했고, 화장품 소재 기업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미국 FDA 현장 실사를 무결점으로 통과한 장안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GMP 장안 공장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화장품 뭐 제조, 판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더욱더 까다롭게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FDA 실사 무결점 통과, 국내 최초이자 동아시아 유일이라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주요 화장품 소재 부분을 좀 살펴보면 3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생산하는 품목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도 체크를 해보죠. 네, 화장품 소재와 계면 활성제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예. 기타 이렇게 3가지로 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소재는 3종으로 자외선 차단 소재, 마이크로비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이고요. 스킨케어 소재 이렇게 3가지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소재는 그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 및 흡수한다는 의미의 무기계 차단제 소재, 무기계와 유기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기계 중에서 산화아연과 이산화 티탄을 생산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비드는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응 가능한 그 친환경 실리카 비드를 생산 중입니다. 스킨케어 소재는 헥토라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요. 계면 활성제는 이제 살균 소독 작용이 있는 양이온 계면 활성제를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물티슈에서 방부제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클린뷰티 화장품 브랜드인 ILSCP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앞으로 좀 키워갈 수 있는 수직 계열화 통해서 키워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B2B용 OEM, ODM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 소재가 한 73% 정도, 계면 활성제 26%, 기타 1%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가동을 통해서 수율 개선을 이뤄냈고, 이제 고정비는 조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소재 3가지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그 OEM 쪽으로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실적 알아보도록 하고요. 재무 구조 어떤지 체크해 주시죠. 네, 사실 조금 조용한 기업이어서 네. 이제 뭐 주목은 많이 못 받았었지만 뭐 실적은 사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은 매출의 영업이익 각각 13.7%, 73.5% 증가한 731억 원, 92억 원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매출액 837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산 규모는 1273억 원이고요. 부채가 556억 원입니다.
주로 제품보다는 소재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 이익의 질이 좋다. 뭐 어떤 추세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갑자기 안 팔리거나 이런 쪽보다는 소재를 상당히 많은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좀 안정적인 그런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매출 성장보다도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컸는데 내년에는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대신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국내 최초 미국 FDA 현장 실사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죠. 네, 2019년도에 국내 화장품 소재 업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결점 심사 통과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물론 FDA가 계속해서 뭐 다양한 기업에 다양한 국가의 제조시설들을 탐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동아시아 내에서 무결점으로 통과한 기업은 현재 동사뿐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경쟁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본 로레알이나 에스티 로더 등의 화장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쪽에 화장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자외선 차단 소재와 관련한 그레이스 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레이스 룰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또 경쟁력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 쪽에는 무기계와 유기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유기계 소재가 투명하고 사용감은 좋지만 이게 체내 내분비계를 교란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결국에는 FDA에서 이제 무기계를 좀 사용하라고 한 그런 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무기계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탄 동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무기계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편리했던 유기계 쪽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상황이고, 무기계는 22%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FDA의 이런 룰에 따라서 무기계 쪽에 그런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소재 판매 확대가 증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또 상당히 많은 고객사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로컬 그 애국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좀 수요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쪽까지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친환경 소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클린뷰티 쪽에 브랜드까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클린뷰티 시장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기준 54억 달러에서 2027년도 120억 달러로 연평균 1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 그 실리카 비드를 좀 생산 중인데요. 뭐 에르메스 핸드크림 등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이크로 비드라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성 분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보다는 기초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서 사용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색조 제품에 필요한 표면 처리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주성분이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좀 그 해양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소재의 실리카 비드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쪽 부분으로 앞으로 좀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뷰티 사이언스 친환경 화장품 소재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클린뷰티 브랜드 아일레시피도 있습니다. 이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매출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 뭐 동사 소재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등을 통해서 잘 키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하면서 주가 전망까지 해볼까요? 네, 일단 FDA 무결점 실사 레퍼런스를 들 수 있겠고요. 클린뷰티 소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겠고요. 클린뷰티 전문 브랜드 아이레시피 성장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OEM, ODM 사업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588원에 타겟퍼 20배 적용해서 11,7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요. 화장품 소재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정 주가 11,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주가는 이 부근까지 8월에 한번 올라갔다가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 넘게 오른 7,670원입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